금요일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하고 키워드에 대한 여러 의견 종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키워드가 연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키워드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힌트가 될지 궁금합니다.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미국장 흐름을 이어받아서 반도체가 고공행진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필두로 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평가, 여기에 살 필요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정말 계속 순항 중입니다. 어떠한 키포인트로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김민기 PB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계속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SK 하이닉스 중심으로의 흐름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HBM 개발 시를 TF에서 넘어서 신설한다라는 모멘텀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크게 오늘장 이렇게까지 반도체 훈풍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못 받아간다라는 부분을 우려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봐주신다면요. 전 작년부터 이어져 있던 HBM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 중심은 결국 또 하이닉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팀을 신설하고 그래도 일단은 엔비디아 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번에 HBM 트렌드를 좀 보면은 지난달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12단 HBM3E 샘플을 공급했다는 기사가 그저께가 나왔는데 일단 HBM의 기술 로드맵 자체를 보면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납품했던 8단 제품이 한 24GB 정도였는데 이번에 샘플 제공한 게 한 12단 샘플이 한 36GB 용량이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샘플을 요청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HBM의 고도화, 즉 더 고성능 HB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으면 시사하는 방향인데 이 웨이퍼를 좀 수직으로 여러 개 쌓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공정인데 더 높게 쌓기 위해서 계속 이제 웨이퍼의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접합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수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해내고 있는 방향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이닉스 말고도 이쪽에서 수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TC본드 업체 그중에서도 뭐 한미반도체나 하나정밀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확대해 보자면은 사실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따라서 좀 덜 오른 종목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TC본딩의 과정에 필요한 펄스 히터, 그러니까 이 히터를 납품하는 기업인 미코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실적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주가적으로는 타 HBM 밸류체인 대비 좀 기업 좀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 시가총액도 좀 가벼운 편이라서 충분히 좀 보셔도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고민이 되실 부분이 앞서 미코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HBM 키워드가 이렇게나 강할 때 내 종목이 사실 못 갈 때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HBM 안에서는 너무 많이 간 쪽보다는 덜 간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HBM과 상대적으로 덜 간 반도체의 매력도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HBM 쪽은 사실 덜 간 쪽과 간 쪽 둘 다 같이 좀 묵직하게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번에 올해 들어서 거대한 AI라는 거대한 키워드 안에서 사실 HBM과 온디바이스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다 나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AI라는 키워드가 살아있는 한에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좋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 그 주도력 반도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팁도 주셨습니다. 이성훈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랭파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반도체가 어느 정도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반도체로 승부를 지금 볼 수 있다면 엔비디아가 워낙 또 뚫어내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전략을 묵직하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수익 극대화의 지금은 방안일까요? 아니면 챙기고 다시 담고의 패턴이 반도체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일 걸까요? 어떻게 전략 꾸려갈까요? 우리가 종목을 매도할 때 뭐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도출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평가가 고평가가 되고 있을 때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산업 같은 경우가 성장의 초입인가 아니면 성숙기 정도를 돌입을 했는가 그 여부인데 HBM단으로 촉발되는 서버단의 수요 같은 경우는 성장의 초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멀티플을 대입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하기보다는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멀티플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HBM3E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이후의 단계는 본딩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장비 단가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해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멀티플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장비 업체 같은 경우가 45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키를 맞출 수 있는, 즉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갈 수 있고 추후에 이제 프리미엄 단계 HBM을 준비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 주가 같은 경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사고 팔고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기보다 기본적인 산업 성장 같은 경우가 20% 정도가 나와지는 구조고, 이 구조 안에서 산업이 성장기, 성숙기 과정에 피크가 도래를 하지 않았기에 지금은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러면 성장 초입기에는 기대감을 주가가 좀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평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구간은 맞을까요? 네, 지금 구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보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HBM단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진입을 해서 시장을 나눠먹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데, SK 하이닉스 기준의 수율이 60%입니다. 그랬을 때 수율에 한 5% 차이만 나더라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수율을 잡는 데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의 주기상 6개월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동 같은 경우가 지나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단순한 2024년에 도출되는 2025년에 도출되는 현재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을 매겨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산업의 그 성장 부분에서는 좀 오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짧게만요. 반도체에 대해서 대표님께 처음으로 질문을 여기선 드리는 거라, 반도체가 없다.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둘 수 있는 종목에서 승부를 보신다고 가정하면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반도체를 더 이게 고평가 조정 나올까 해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큰 지금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HBM 쪽에서의 그 흐름이 사이클이 정해져 버렸다면 여기에 승부수를 띄워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주도할 것이라 기대가 되는 쪽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를 봐야 한다면요. 한 발 더 빠르게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HBM 관련주 여기에 파생돼서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XL 이런 부분의 관련주들을 보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 주가 수준이 지금은 목에 차 있다. 이 표현이 고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HBM으로 촉발된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D램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익 같은 경우가 메모리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당장 여기에서 감산 같은 경우가 마무리되는 게 우선이기는 한데 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랬을 때 원래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사이클상으로 고객사가 투자를 할 때가 주가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감산의 단행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전공정 장비주들도 주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발 빠르게 전공정 장비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살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한마디로 따라잡기보다는 다음 타자 어디일지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정해서 거기에서 기다려보자라는 반도체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강한 쪽 반도체는 저희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오늘장 포인트 잡아서 조언 받아봤습니다. 4위로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어제 셀 쪽의 움직임,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나온 신기술, 투자에 대한 모멘텀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전고차에 대해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주도력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순환매라고는 했지만 빠졌던 양극재, 아니면 그 전에 한 번 더 반응이 왔던 전해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포인트 어디로 보시는지. 사실 윗꼬리가 달린 셀 쪽도 많아서 어제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지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오전과 오후가 또 달라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게 맞을까요?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자체가 워낙 죽어 있었는데 전고체 이슈로 인해서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나눠서 투자하기보다는 결국 전고체와 전액 전부 다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은 삼성 SDI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사실 워낙 그 가치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 2차 전지 기업 대비 퍼가 10배 초반에 PBR도 한 1배 초반 부여받고 있는 것은 과한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딱히 과하지 않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SDI의 전고체 이슈로 함께 좀 2차 전지 섹터에도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래 전고체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전고체가 양산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좀 비쌀 것이고, 분명히 그게 일부 고급 차종에만 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SDI의 얘기를 봤을 때 좀 전고체 쪽에도 좀 기대를 걸어보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스마트폰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등장했을 때 다 LCD 쓰다가 참 이제는 이제 보급기까지 전부 다 OLED까지 확산된 것처럼 전고체 또한 결국에 양산이 시작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그 가격이 내려가고 그 전체를 보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전고체 관련 쪽에서는 단기간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더불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 강력하게 좀 시세를 내줬는데, 이 전고체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황화리튬을 좀 개발을 해서 국내 셀업체 3사에 전부 다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 SDI가 전고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량이 월에 한 500톤 가량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리튬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레이크의 캐파에서 수십 배의 캐파 상승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맞아서 당분간은 좀 전고체 쪽으로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피피님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지부동이었던 쪽은 셀 쪽이잖아요. 삼성 SDI를 필두로 이쪽에서의 조금 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더욱더 탄력이 있었던 쪽, 오늘짝에 뭐 황화리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전에 전고체 하면 가볍게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실까요? 조금은 더 안전하게 보자면은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튼튼한 삼성 SDI 같은 대형 셋업체를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저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DI 같은 셋업체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좀 헷갈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좀 더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지금 봄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에 대한 반응으로 봐야 될지, 전고체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큰 틀에서는 여전히 순환매라고 봐야 될지, 이거에 따라서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시선으로 일단 지금의 2차 전지 내에서 돌고 있는 수급 흐름을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갈래에서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우선은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의 생산 부분이었고요. 여기 더해져서 짚고 갔던 요인인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부터 예정됐던 일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6 시리즈 배터리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생산한다고 공표를 했었고, 2027년 기준으로 전액 양산을 한다라고 생산을 공표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짚어주신 것처럼 그 황화물계 관련된 그 소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필요한 톤수 같은 경우가 구체화되면서 소재 업체들도 함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삼성 SDI 외의 셀업체 같은 경우가 움직이냐인데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고체라는 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순환매 형태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종목들을 볼 때 필요한 부분은 뭐 올해 내년에 도출되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부분을 보면서 산업 자체에서 전기차 파이를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은 직접적인 완성차 같은 경우에 다시금 좀 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파워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걸리고요. 단가 같은 경우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보조금을 제외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을 만큼 낮아지면은 그때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더해져서 지금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기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의 재고 수준 안에서
가격의 반등 이전에 있을 수 있는 게 재고에 대한 감산 단행입니다. 이 감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중국과 칠레 기업 같은 경우가 감산을 단행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뭐 4위 기업들 중 한해서 한 개 기업 같은 경우는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IT 쪽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감산을 단행하면서 주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 중 3개 업체 같은 경우가 감산을 단행할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주가의 반등이 있을 수 있음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 실적에 대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전고체도 그렇고 아직 먼 부분이 많으니 일단은 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1차적으로도 올해는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양극재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주가 같은 경우가 저점이 형성이 돼 있죠. 여기에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보다 시장이 부여된 가격 자체가 지금은 저점을 형성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더해져서 지수의 레벨 수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가 레벨 다운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의 고멀티플에 대한 할인 요인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 10년물 국채가 한 4.5%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시장 영향으로 높은 멀티플이 할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에 주가는 저점을 잡은 형태에서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짚어드린 요인처럼 감산에 대한 부분에 단행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까지 받아봤습니다. 3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도 요즘 연속해서 저희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DMO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B님 첫 번째 질문 받아주세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일단 CDMO 쪽으로 강력한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들썩이는 키워드 ADC에 대한 이야기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봐야 될지 정리를 좀 먼저 받고 싶습니다. 어떤 뉴스에 지금은 더욱더 주목도를 높여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바이오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은 이 아직 하원의원 통과가 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모멘텀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실효성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나오기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뉴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보다 더 가야 맞거든요. 밸류에이션상 ADC 전용 라인도 일단 올해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자회사인 바이오 에피스도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를 돌파했습니다. 또 ADC 신약도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지금 금리 피봇이 지금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올해 제약바이오 키워드 자체가 사실 ADC와 비만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탑픽으로 제가 레고캠을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여기에서 AS 하고 갈까요? 네. 딱 좋은 타이밍에 주셨습니다. 2월 말에 딱 주셔서요. 저희가 목표가로 7만 원을 제시를 PB님께서 해주셨는데 훌쩍 뛰어넘었고요. 사실 그때 좀 더 보자,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정말 과감하게 오히려 기회 이럴 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급을 먼저 해주셨어요. 여기서 AS 겸해서 그럼 설명 들어볼게요. 이쪽에서 조금 더 그러면은 더 보시는 거라고 저희 정리를 해도 돼요? 일단 목표가 7만 원 제시드렸었는데 네. 넘어버렸거든요. 근데 신고가 갱신하면서 오히려 좀 더 상방에 더 열렸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 4월 5일 아마켓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모으셔도 또 아마켓 발표된 ADC 파이프라인과 함께 좀 기술 이전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챙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5월에 있는 계속되는 학회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계속 가는 구간까지 더욱더 끌고 가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의견 미리 주셔서 저희 AS도 겸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서영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님, 저희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사실 오늘 오전에 원고를 썼을 때는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의 시세가 미국장에서 좋았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질문을 사실 드렸습니다만
좀 빠르게 윗꼬리가 달린 상태. 오후장에서는 HLB가 저희도 오프닝에 급등주를 보곤 하는데 이쪽에 시세가 몰리고 그룹주 전반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세로 확인이 되는데 너무 빠르기도 해서 중심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변화 요인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HLB 특정해서 지금 볼만한 이유로 수급상의 변화까지 볼 수 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LB 기준으로는 5월에 FDA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들이고요. 추세 자체가 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 그 데이터 같은 경우가 도출된 부분을 보면 승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적이지는 아니지만 데이터 기반으로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하게 연출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단기평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더해져서 제약바이오군들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항체약물 접합체 부분입니다. 연초에 단행이 되었던 게 삼성그룹 단에서 벤처 단에서 투자를 처음으로 단행한 게 ADC 부분이었기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찾아왔고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영국의 익수다라는 기업에 50% 정도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순환매가 연출이 되고, 레고캠 바이오는 연계된 기술 수출의 가능성도 함께 있음에 따라서 1등주로의 면모를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로열티 변경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가로 로열티에 대한 부분과 유사하게 기술 수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가기보다는 알테오젠 중심 구조로 종목을 살펴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에서 3, 4월이 봄철에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다, 상승분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HLB 추세가 깨지지 않는 여기에도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우선 보고 있고, 아마케에서 이제 직접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고 나서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까지 함께 활용해서 접근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의 주가가 강하다 보니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그만 이슈로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자칫 주가의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기에 다음 모멘텀이 연속될 수 있는 쪽,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들, 여기 이 부분에 따라서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언급드린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대기업 빅파마와의 기술 이력이 있는 쪽에서의 가능성이 다른 쪽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단순히 연속적인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학회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본질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어느 쪽 볼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3, 4월 수익률이 좋다고 하고 학회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수급도 몰리고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오늘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주 랭킹5에 오늘 벌써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반도체, AI 여기서 파생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력기기주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한 차례, 그리고 최근엔 다시 한번 AI 전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가장 강했던, 그리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재룡 전기입니다. 이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전력 기기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떠오르는 대기업 쪽 중심으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떤 메리트 가지고 있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전력기기 중심은 결국 재능전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은 올해만에 봤을 때만 해도 일단은 계속 더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 전력기기도 AI 섹터 내부에서 좀 갈라지는 건데요. 스마트폰이 AI 성장의 가장 큰 적이 에너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2년 대비 2026년에 한 80% 증가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서버랑 뭐 냉각 솔루션에 집중해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아까 엔비디아에서 요청했던 하이닉스의 더 고성능 HBM과 마찬가지로 또 고성능 GPU, NPU가 탑재되면은 이제 냉각 학습과 연산이 필요한 전력 소비가 더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게 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수혜를 전력기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과 노후화 전력망,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전력망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압기의 공급량이 되게 쉽게 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 부족 슈티지 현상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량전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미국 전력망 설치 솔루션 기업인 퀀타 서비스의 수주 잔고가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변압기의 점유율을 봤을 때 한국이 원래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현재 한 3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운 물량이 증대되면서 이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미국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요. 반도체 그러면 HBM 이 수요에 대한 흐름이 끊기질 않으면서 반도체의 흐름이 이어지는 게 전력기기의 추가적인 상승의 배경이 될까요? 아니면 이쪽이 조금 쉬어가야지 전력기기 쪽에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둘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사업도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전력기기는 반도체랑 같이 가면서 또 따로도 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같이 그러나 카테고리 안에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답변까지 받아봤습니다.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성훈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짧게만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항상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키워드가 초전도체인데요. 그래서 짧게만 들어볼게요. 항상 저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슈는 한번 소멸이 됐잖아요. 뭐 작은 이야기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급 논리로는 그래도 아직 전략적으로는 다른 쪽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목할 만한 쪽이 초전도체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우리의 민족적 성향을 놓고 볼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주식을 할 때 안정적인 성향, 이 공격적인 성향을 놓고 그 이상의 우리가 정규 분포표를 보면 양극단이 있죠. 갬블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도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초전도체에 대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하실 수 있는 정도죠.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났다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변동성을 감내할 만큼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준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데이터, 연구 이런 발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굳이 하신다고 하면은 빠른 매매, 진입에 대해서 손절을 정해놓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투자 소양일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오늘도 들썩임 수급상으로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대표님이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너무 가슴이 뜨겁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공략할 수 있는 원픽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이건 괜찮을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와, 네. 절대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HBM 쪽에서 핵심이 짚어주신 것처럼 본딩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심축이 되는 종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밸류에이션을 논하면 한 3천억 정도에 가능한 영업이 그랬을 때 한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볼 게 뭐냐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산업의 성장 초입 단계에서 성장기 국면으로 갈 때 중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멀티플 확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이 종목을 놓고 한번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면 다음에 또 다른 사이클에서도 도움이 되시리라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1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뚫어낸 상황인데요. 지금은 어디까지 보면서 가격적으로 대응 가능하시다 보시는지요? 네, 3,000원의 영업이익을 대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12만 원까지는 목표가가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한 8만 원 정도를 대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강조드린 요인처럼 뭐 목표가, 손절가 이런 대응보다 산업에 대한 방향성, 중심이 되는 종목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보면 다른 업종으로도 유사하게 대입이 가능하기에 저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원픽까지 제시해봤고요. 키워드 5개 확인해봤습니다. 요진투자증권 김민기 PB,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